안녕하세요. T1 이민혁입니다. 오늘은 그 예비 창업 기업하고 그리고 초기 창업 기업들을 위한 시제품 개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이제 선정된 기업들이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양산하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죠. 그 저희 제품 개발 프로세스 단계 중에서 그 여섯 번째 이제 시제품 제작인데요. 일반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이제 대부분의 과제의 최종 목표가 시제품 개발이기도 해요. 물론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사실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제품만 어느 정도 나와도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제품이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개발된 시제품을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도 있고, 양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케이스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추가로 이제 어느 정도 매출도 발생시키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성과 지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초기 창업 패키지 단계에서는. 그 예비 창업 패키지하고는 약간은 좀 기대하는 수준이 좀 다르긴 하죠.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단계에 있건 이제 시제품 제작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제품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1단계에서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구상이 됐으면 이 2단계 전략 기획을 하고 3단계에서 이제 기본적인 시장 조사를 합니다. 1, 3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대부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체계화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내용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1, 3단계에서 이제 도출할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 고객이 누구인가? 우리 제품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그 중에서 시장 규모 내에서 얼마나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제품의 목표 원가는 얼마인가? 내지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4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4단계 디자인, 5단계 기구 설계, 6단계 시제품 제작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하고 그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보통 착수하고 3, 4개월 이내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테스트나 인증을 거쳐서 이제 결과 보고서를 무난하게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초반부터 잘 준비하지 못하면 연말 연초에 엄청 바빠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지원 과제가 1월에 종료가 된다면 사업계획서를 이제 1월 달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제품 인증이나 테스트 같은 게 12월에 다 끝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11월까지는 어느 정도 한 8, 90% 이상 완료된 시제품이 나와야 가능한 거죠. 그럼 프로젝트가 통상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제 진행된다고 보면 아마도 8, 9, 10, 11. 그러니까 늦어도 9, 10, 11. 3개월은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품 개발에 쓸 수 있는 기간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사업계획서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뭐 늦어도 9월 초에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개발 단계에서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4단계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거의 모든 디자인을 수행하는 그 기업들이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참고할 만한 어떤 컨셉을 요청할 거예요. 근데 이제 디자인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참고할 만한 컨셉뿐만 아니고 제품의 이제 메인 타겟이 누구인지, 이제 서브 타겟이 누구인지, 제품의 원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물어봐야 봤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컨셉이 고객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제품 제작의 이제 시작은 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을 잘못하면 다음 단계부터 이제 모든 일들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구 설계 단계인데요. 제품 개발 전체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구 설계 업체에 이제 의뢰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발 수행 기업이 디자인의 의도를 잘 구현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양산을 위한 금형 사출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대략적으로라도 이제 제품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전방 후방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전후방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수요 기업, 그리고 디자이너, 금융사출, 공급 기업의 중간에서 프로젝트를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기구 설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시제품을 제작할 때까지는 그 문제가 잘 표시가 안 나거든요. 이제 언제 이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냐면 양산 들어갈 때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미리 이제 양산을 고려한 기구 설계를 하지 않으면 기구 설계를 할 때 이제 추가 비용을 들여서 기구 설계를 다시 한다거나 원가 산출을 해봤는데 그 원가가 너무 높게 나온다거나 제품의 형상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그 구현하기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기구 설계를 하는 기업이 디자인, 원가, 양산성,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3D 프린팅, CNC를 활용해서 직접 가공하는 방법, 그리고 진공 주형, 금형 사출,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3D 프린팅 방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3D 프린팅 방식은 디자인만 되어 있어도 이제 사실 충분히 제작이 가능해요. 3D 프린팅 자체가 형상에 제약이 별로 없고 제작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장비나 이제 원재료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높은 품질 수준의 제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제작하기 쉽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단점은 제품의 강도나 퀄리티가 다른 제작 방식보다는 다소 좀 떨어진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CNC를 활용해서 제품을 직접 가공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어떤 플라스틱 블록을 기계로 직접 가공을 해서 형상을 구현하는 거죠. 양산 제품과 상당히 유사한 품질 수준의 시제품을 제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장이나 인쇄, 후공 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블록을 직접 가공하다 보니까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고 비용이 좀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주형에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공주형 방식은 하나의 마스터 샘플을 만든 다음에 그 마스터 샘플의 본을 떠서 그 주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주형에 어떤 소재를 주입을 해서 제작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파벳 A처럼 생긴 제품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들고 싶은 제품을 CNC나 3D 프린팅을 해서 A라는 그 제품을 먼저 한 개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마스터 샘플이라고 하는데요. 마스터 샘플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틀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틀을 이용해서 그 동일한 제품을 계속적으로 이제 복제해내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도면이 없어도 샘플만으로도 이제 복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 샘플 비용은 뭐 CNC나 3D 프린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비슷하고, 대신에 이제 복제를 하는 비용은 CNC 가공보다 저렴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단점은 주형 내구성이 좀 약하고 재료의 품질이 그 CNC 가공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게 단점입니다. 다음은 금형 사출 방식으로도 이제 시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시금형, 샘플 금형, QDM, 뭐 시작 금형, 프로토, 이렇게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실제 양산품과 거의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죠. 사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니면 잘 활용하는 방식은 아닌데요. 품질 수준이 이제 높지만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시제품을 만들어야 될까요? 3D 프린팅 방식은 간단하게 제품 형상을 확인하고 내부의 부품이 잘 껴지는지 확인하는 정도, 또는 이제 금형을 제작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할 때 자주 활용이 돼요. 아무래도 다른 방식보다 뭐 품질 수준, 정교함이나 좀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 검토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CNC로 그 플라스틱 블록을 직접 가공하는 방식은 뭐 3D 프린팅보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 세트나 두 세트 정도의 시제품 제작을 할 때 많이 활용이 되고요. KC 인증기관이나 인증기관에서 테스트할 때 금형 제작 직전에 최종 샘플을 확인할 때 주로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다소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형비보다는 저렴하고 사출물하고 거의 동일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공주형의 경우에는 뭐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한 20개 정도 샘플을 만들 때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CNC로 여러 개를 가공하려면은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반면에 이제 진공주형 같은 경우에는 주형 틀만 만들어 놓으면은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가공보다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특히 이제 제품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진공주형이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사이즈가 비교적 큰 의료장비 샘플을 10개 만든다고 가정하면 모든 부품 10개를 다 CNC로 가공하면 진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공주형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샘플을 CNC로 하나 만들어서 주형까지 만들어 놓으면 10세트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낮은 가격에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형 사출 방식인데요. 양산품하고 이제 거의 동일한 샘플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죠. 그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필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샘플을 수백 개, 많게는 1, 2천 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요구되는 품질 수준도 높고 그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금형 사출 방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동차 업계에서는 시작금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시작금형이라는 것은 양산금형하고 거의 동일하게 만듭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양산금형은 여러 캐비티를 넣지만 그 시작금형에서는 한 캐비티만 넣고 금형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샘플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시제품을 만드는 목적하고 수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품질 수준이나 가격, 제작에 필요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인에 맞는 방식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